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데이터가 좋아서 한번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활동 동향 데이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엑셀들은 뭐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는 라떼 회원분들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의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도자료라는 게 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이 나오는데 이제 지난번 영상일 때는 1월달 산업활동 동향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보시게 되면은 생산이 줄었다. 그런데 재고는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많이 좀 집어가는 형태. 그래서 일평균 수출 중량을 좀 봐야 되는데 3월달 한 10일치의 일평균 수출 중량을 많이 집어가는 것 같으니 이게 재고가 좀 감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2월달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23페이지쯤 가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23페이지, 24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2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20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이 재고가 있어요. 여기서 18페이지라고 나오는데, 이 18페이지의 제조업 중에서 이 반도체의 재고가 그 1월 달에는 전월비 28% 증가했는데, 그리고 YOY로도 39.5죠. 근데 지금 2월 달 YOY로 33.5로 감소하고 전월비의 증가 속도도 2월 달에 좀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긍정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3월 달에 수출이 좀 잘 나오면은 재고가 더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이제 다른 거 살펴봐야 되는 게, 이 50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원지수의 생산이 있어요. 이 하나, 둘, 세 번째 거가 반도체인데, 내려가서 보시면 1월 달도 12월 대비해서 생산이 줄었는데 2월 달은 1월 달 대비해서 더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이 2월 달에 많이 줄었다, 공급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줄면은 가격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도체의 바닥을 들어가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53페이지 가게 되면은 생산과 출하 재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컴퓨터 263, 반도체가 26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출하가 요거거든요. 8.3으로 출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달이 1월 달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출하가 증가했고, 재고는 3.9%로 증가했는데 증가 속도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건 2월 달 거니까 이제 3월 달이 어떻게 나올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재고 증가 속도가 떨어졌고 출하가 증가했다, 그리고 생산은 줄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확실히 이제 생산은 더 줄었다라고, 이제 2월 달이 1월 달 대비해서 더 줄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럼 이제 3월 달 수출이 좀 괜찮아지면은 이게 3월 달에 재고가 전월 대비해서 좀 꺾이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걸 수출 데이터로 이제 가늠을 하는 건데, D램의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제 뭐 3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10일치가 11일에 나왔고, 20일치는 21일에 나왔고, 그리고 한 달치는 이제 4월 1일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달치를 보게 되면, 물론 이미 10일치의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3월 달에 일평균 수출 중량이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를 3월 중순부터 사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운이 좋게도 반도체가 좀 반등을 했는데, 일단 한 달치를 또 살펴보니까 일평균 수출 그 금액은 전월 대비해서 한 9%또 증가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량인데, 중량이 이제 많이 집어가야 이제 재고가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면, 일평균 수출 중량이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D램만 좋아지면 뭔가 좀 이렇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D램만 좋아지면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낸드도 같은 방향으로 좋아지고 있고, PCB도 지금 전월 대비해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평균 수출이. 그리고 FPCB도 지금 전월 대비해서 수출이 반등을 하고 있고, MLCC도 반등하고 있다는 거는, 야, 이게 모바일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중국향 모바일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D램, 낸드, PCB, FPCB, MLCC 같이 좋아지니까 이게 반도체의 바닥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PCB 종목도 들고 가고,
드램 관련된 종목도 들어가고 장비주도 막 챙겨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아서는 게 맞는 흐름이 3월달 데이터에서 이제 3월에 한 달치 데이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또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가 좀 쉬고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좀 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2차 전지의 리튬 전지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이게 전월 대비해서 16% 빠졌어요. 1분기가 4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좀 증가하는 흐름인데 일단 3월달 들어서는 전월 대비 빠지는 흐름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리튬 전지만 빠지는 거냐? 이것만 이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양극재도 빠지는 거냐? 이게 같이 보면 되는데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구체를 좀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입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늘어나다가 여기 이제 전월 대비해서도 지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방향인 거죠. 3월 달에 리튬 전지가 전월 대비 안 좋아지는데 전구체 수입도 어느 정도 NCM을 만들기 위한 전구체 수입도 좀 줄었네.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NCM이 이제 가장 그 수출 금액이 크니까 이걸 보죠. 전분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좋죠. 1월달, 2월달의 시세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설날에 1월 10일치의 수출 데이터를 보고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은데요. 양극재 좀 사야 되겠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3월 10일치의 수출 데이터를 양극재 보니까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중순에는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좀 갈아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이제 여전히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 슬로우해지는 것 같은 그림이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 데이터는 지난달 대비해서는 그냥 플랫한 수준이죠. 에이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이게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일단 4월 달에 한 10일치 수출 데이터가 4월 11일에 발표되는데 일단 그걸 보고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금액 자체로는 영업일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전월 대비해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월 대비 지금 수출이 좀 둔화됐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4월 중순에 이제 제가 지금 또 뭘 고민하냐면 한 4월 중순까지는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 구간이 이제 그 3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그 3월 중순에서 3월 15일 그다음에 3월 15일 이후로 이게 주도 특정 업종이 쏠림이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자 이게 쏠림이 완화된다는 건 요 구간에서 그 주식이 주로 올랐던 게 2차 전지였고 2차 전지의 쏠림이 완화되니까 다른 업종들이 올라갈 건데 수출 데이터 보니까 D램이 좋더라. 그래서 D램 관련된 주식들을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 특정 업종의 어떤 쏠림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한 요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고민인 거죠. 이게 다시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떤 업종으로 쏠리든지 이렇게 흘러가든지 아니면 시장이 조정나든지 또는 뭐 특정 업종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정 나오면 현금을 같이 또 가져가면 되고 특정 업종으로 쏠린다면은 기존에 들고 있는 반도체를 헐어가지고 또 그 맞는 업종으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반도체가 이제 그 좀 쉴 수도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 되든지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일단 고민스러운 거는 4월 달에 4월 한 중순쯤 되면은 이제 4월 4월 달에 10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4월 11일에 이제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월 10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11일에 발표될 때 그때 리튬 전지나 양극재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3월 달 대비해서 양극재나 2차 전지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슬로우해진다면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다음번 이 업종이 쏠릴 때 2차 전지는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4월 달에 그 10일치 수출 데이터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2차 전지는 특히. 그리고 그리고 이제 4월 달 10일치의 수출 데이터에서도 D램과 낸드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4월 달에 그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 특정 업종 강도 지수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시장이 좀 괜찮은 상황으로 흘러갈 테지만 어느 정도 흘러내리면은 이 붉은색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꺾이든지 아니면 붉은색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이제 플랫하다면 어떤 업종으로 특정 업종만 쏠려서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 특정 업종만 쏠려서 올라가는 거는 2021년도에 메타버스일 때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그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업종이 쏠렸는데 요게 또 피크아웃 하면서 이제 사실 거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죠. 그리고 요때 흘러내릴 때는 이 특정 업종 강도가 완화된다는 거는 이제 순환매가 돈다는 거고, 순환매가 돈다는 거는 바닥에서 제일 밑에 있고 이제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거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다시 어느 정도 끝까지 내려가고 나면 이제 다시 어떤 업종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쏠림이 체크되는 거는 결국 4월 달에 10일치 수출 데이터일 것 같다.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수출 데이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지금 2차 전지보다는 수출 데이터만으로는 증가 속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전월 대비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산업활동 동향이 2월 달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출하 증가하고 재고가 지금 3.9로 감소했잖아요. 증가 속도가. 그러면 이 3월 달에 이 산업활동 동향이 4월 말에 아마 나올 건데, 4월 말이나 5월 뭐 2일이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쯤 되면은 이게 증가 속도가 또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고가 전월 대비해서 꺾이는 흐름이 완연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첫째 주에 작년에 이제 4월 7일쯤인가 삼성전자가 그 실적 발표를 했었고, 올해도 아마 4월 첫째 주에 실적 발표를 삼성전자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아니면 둘째 주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 업종 쏠림이 완화되는 게 극으로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이 쏠릴 때 반도체가 될지 2차 전지가 될지 다른 게 될지는 이때의 4월 달의 수출 데이터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고려해서 보면 D램이 좋아지고 있으니, 바닥 찍고 일평균 수출 중량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특정 업종 강도 지수가 올라갈 때 반도체일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인다. 다만 4월 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데이터가 좋고 아직 특정 업종 강도 지수가 더 떨어져야 될 룸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계속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3월 31일에 IRA 법안 관련해서 뭐 세부 안건 나왔는데,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거의 내용이 없다 보니까 폐배터리는 아예 주가상으로는 매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미 세부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왔으니까 더 뭔가 우리가 뭐 스팀팩 맞듯이 센 거는 없잖아요. 이미 나와 있던 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더 산다기보다는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추가적으로 막 돈이 더 들어온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출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제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D램을 지금 플레이하는 게 맞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